취업준비생 과정부터 이게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아보거나 아니면 네. 자기소개서 뭐 합격 노하우 뭐 이런 거 보면 일단 자기가 내향적인 성격이고 그러네요. 뭐 그렇게 네. 살아왔던 것을 뭐 어필하라 이런 게 저는 오. 잘 찾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책쓰기 코치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있고 싶다가도 혼자 있고 싶어라는 책을 출간한 심정우라고 합니다. 필명은 정월이라고 이름을 쓰고 있고요. 서울에 있는 그 어떤 공공기관에서 지금 8년차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고 지금 3년차 홍보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사람들한테 좀 기억에 남는 필명이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 회사 동기가 평소에 저를 이제 제 이름이 정우다 보니까 이제 그걸 네. 정어로 바꿔가지고 그 정어리가 이제 어울린다고 해서 이제 네.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정어리라는 생선이 되게 작은 물고기잖아요. 그쵸. 네, 그 회사에서 사람들을 이제 피해 다니면서 이리저리 헤엄치듯이 이렇게 도망 다니는 모습이 되게 연약한 어떤 그런 물고기를 닮았다고 이렇게 뜻을 부여해 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향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외향적이신 분들도 이제 이 책의 제목에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맞아요. 저도 많이 공감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을 안 만나고 살 수는 없는데 또 이제 내향적인 분들은 자기만의 어떤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고 아무 사람도 안 만나고 그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내향과 외향 사이에 그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을 아까 양가 감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을 부르는 말이 있거든요. 양향인이라고. 결국은 이제 내향과 외향 어느 극단에 위치하지 않은 어떤 그 그래프로 치면은 이렇게 되는 이 가운데에 위치하는 분들이 우리 대부분의 성향이라고 이제 책에서 밝히고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가도 만난 지 뭐 1시간쯤 되면은 이 정도면 충분히 만났으니까 저도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런 감정들. 그런 감정들을 나타내는 거에 그 제목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산 것 같습니다. 고독과 이제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고독과 외로움. 이제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론리라는 그 형용사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단순히 외로움, 쓸쓸한 뭐 이런 뜻이고요. 그거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론리니스라고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근데 영어에는 그 고독을 나타내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솔리튜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사전적 정의가 그 즐거운 고독이에요. 고독 앞에 이제 괄호가 쳐져 있고 즐거운 고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또 이제 형용사로 하면은 솔리터리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거는 혼자 있는 건데 뭐 다른 사람이 없어도 혼자 잘 지내는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향인 중에서도 이제 그리고 또 외향인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그 양향인의 영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론리니스와 솔리튜드의 이 영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근데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진짜 솔직히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뭐 혼자서 이렇게 뭘 파고드는 걸 좋아한다면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일을 모르니까 이제 부사수랑 사수가 있고 어쨌든 계속 이제 하나를 하더라도 확인받아서 같이 일하고 또 회사 업무 중에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제가 좀 더 힘들었던 거는 회사원이 돼 보니까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학생 때랑은 그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저는 복학을 하고 이제 나니까 동기들이 뭐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되게 아싸 대학생 같은 생활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혼자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혹시 그때 아싸일 때 편하셨나요? 네, 저는 편했습니다. 역시. 네. 네, 그러니까 오전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네. 점심시간 되면은 당연히 다 같이 우르르. 가서 우르르 우르르구나. 가서 밥을 먹고 음, 또 이제 커피 한 잔 할 수도 있고 그쵸. 또 커피를 안 마시면 제 회사 근처를 다 같이 또 산책을 해요. 취업준비생 과정부터 이게 오.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아보거나 아니면 네. 자기소개서 뭐 합격 노하우 뭐 이런 거 보면 아, 일단 자기가 내향적인 성격이고 그러네요. 뭐 그렇게 네. 살아왔던 것을 뭐 어필하라 이런 게 저는 오. 잘 찾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 네. 뭐든지 다 뭐 리더십이 있고 네, 다 잘 어울리고 아 진짜 그렇게 보니까 내향인을 위한 자소서는 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보험사 면접 봤을 때는 음. 정말 운이 좋아서 이제 최종 2인만 참석하는 임원 면접에 간 적이 와. 있었어요. 제 앞에 발표를 먼저 하신 분이 이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이제 태권도 시범을 보이시더니 자기가 어렸을 외향의 때부터 극치다 이거. 네, 정말 쉽지 않죠. 네. 저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태권도로 다져진 뭐 와. 이런 하필 그 또 내 앞에 사람이. 활발함 뭐 그런 것과 뭐 각종 교내 활동에서 주도적으로 뭘 아. 나서서 하는 것을 놓치지 아하. 않았고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읊으시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그분이 앉았어요. 네. 어떻게? 그 다음에는 저는 이분보다 조금 더 뭔가 나은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일단 반사적으로 몸이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분을 보고 나니까. 네. 근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도 그냥 시켜만 주시면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앉고 네. 그 면접은 이제 보기 좋게 떨어졌죠. 혹시. 제가 훌륭하거나 뭔가 이제 어떤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냥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고 근데 이게 자기 비하가 아니라 그냥 나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먼저 이해를 하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고 저는 이제 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스몰 토크나 네. 잡담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그것조차 하고 싶지가 않고 그쵸. 필요할 때는 이제 집중을 해야 저한테 주어진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 포커스를 타인에서 저한테로 이제 맞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남들이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떤 점이 좀 부족하다. 네. 그 부족하다는 건 그냥 그런 사실이고 네. 네. 그렇지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네. 쿨하게.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그거를 반드시 뭐 개선해야 된다거나 네. 그럴 정도까지는 아닌 네, 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오. 모습을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 책이라든지 어떤 유튜브라든지 그런 매체를 접하시면서 혼자 이제 좀 가만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평소에 생각하셨던 아니면 살아오시면서 생각했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부족한 점을 한번 이제 쭉 어디다가 나열을 해보세요. 뭐 노트에 적든지 나의 부족한 점을. 네 키보드로 이제 뭐 타이핑을 해보시든지 네. 그러면 분명 그것은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자기의 장점은 인색하죠, 우리가. 네, 인색하고 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여러 명한테 평소에 되게 이런 부끄러울 것 같은데. 걸 안 하잖아요. 나의 장점을 갑자기 얘기해줘라고 하면은 네. 뭐야? 그러면 생각 외로 네. 저희가 전혀 생각 못했던 장점을 타인이 말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보는 나, 그 타인이 보는 나 그런 그쵸. 의견들을 이렇게 다 한 군데 모아놓고 그냥 몰랐던 점을 받아들여 보고 나는 그냥 이런 상태이구나,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 그런 걸 한번 이제 차분히 생각해보고 네 고려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자기 자신의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각자의 나름대로의 그런 방향을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진짜 실행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카톡으로 물어봐도 되겠죠? 네. 친구들한테. 네. 나의 장점 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제 네, 편하게 물어봤죠. 편하게. 나의 장점 혹시 몇 가지를 알려줘. 네,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은 없겠지만 이런 나도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장점이라고 말씀을 되게 생각하는지 재밌게 뭐 하시는데. 한두 개 정도 알려줄 수 있겠니? 뭐 이렇게 막 물어봤더니 네, 그냥 생각보다 알려줘요. 호의적이시구나.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요 방법 따라 하셔가지고 그냥 나랑 조금 되게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네, 어렵지 않은 친구들한테 나의 장점, 네, 한두 개 정도만 알려달라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냥 한 명의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회사 집 이것만 반복하는 생활이 너무 네. 이제 좀 지치다 보니까 이 외에 이제 회사 바깥에서의 저로서 네. 뭔가 저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정체성 그런 것도 고민하고 그것과 맞는 취미를 갖는다면 그게 뭐가 있을까? 네, 그리고 또 너무 사람을 안 만나는 삶도 이제 답이 없으니까. 그쵸? 네, 사람도 만나면서 이제 어떤 저의 능력을 발견하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네네네. 다 같이 모여서 글을 쓰는 그런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네. 그런 데는 이제 모여서 다 같이 뭐 에세이 주제를 정해서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1000자, 뭐 그다음엔 1500자씩 뭐 어떤 때는 뭐 2000자, 3000자씩 쓰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면서 다 같이 합평을 해보기도 하고 네, 그런 경험들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건 회사에서는 사실 글을 쓸 일이 보고서 작성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이제 보고서만을 쓰고 있었는데 네. 또 뭐 그 한두 줄 쓴 것 같고 어느 날 어떤 회사 선배분이 이제 글을 잘 쓴다 이렇게 네, 칭찬을 네, 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걸로 저만의 글을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 이어졌던 것 같고 그렇게 짧은 글을 이제 뭐 한 네. 달에 한 번, 뭐 아니면 뭐 2주일에 한 번 이런 네, 식으로 네. 쓰다가 뭐 제 SNS나 아니면 브런치 같은 플랫폼에도 글을 올려보게 되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그게 또 이제 책 쓰기로 이어진 건데 사실 쓸 게 없었어요. 책을 써보고는 싶은데 네네. 근데 또 이제 뭐에 대해서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쵸. 그런 고민을 하죠. 그죠? 네, 뭐 모든 사람이 각자의 한 권의 책이나 마찬가지로 네.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어떤 전문성이 쌓인 것 그런 것도 없고 뭐 어떤 재테크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향인으로서 이제 30 몇 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은 또 이제 성격으로 이어지는 거고 이제 거기서 주제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우와. 또 저희 전시회에 이렇게 또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홍보하시는 모습을 사실 보고 제가 정말 감동을 받고 야 저렇게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모습에 저도 되게 많은 용기도 됐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작가님을 여기 이제 유튜브에 꼭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들이댔습니다. 네 성공했죠 저.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작가님 이야기가 더 듣고 싶은 분들은 제가 밑에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또 작가님께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의 첫 주제인 내향성과 마찬가지로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또 읽으셨을 때 유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를 또 찾아서 열심히 글을 써서 글로 네.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네, 임원 면접도 봤지만 뭐 게임 면접이라는 것도 했거든요. 집단끼리 이렇게 조를 정해가지고 네 어떤 어떤 블럭을 조립해 보세요. 뭐 이런 과제를 줘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임은 아니네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제를 하면서 누가 어떻게 역할을 하나 뭐 이런 걸 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모두가 나서서 막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그게 또 진행이 안 될 텐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하고 네. 무조건 나도 이제 외향적으로 보여야겠다.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어필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만든 뭐 이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네, 야, 그럼 지금 그때도 외향인 코스프레를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것만이 이제 돋보이는 길이고, 네, 그것만이 이제 면접에서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마이크를 든 손을 이렇게 덜덜덜 떠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 나 이 느낌 뭔지 알아. 손을 덜덜덜 떠는 걸 네. 이제 저 면접관 분들이 또 보시면 어떡하나. 그니까 그것도 생각하고 네, 있죠.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게임 면접을 할 때 뭐 1조 뭐 100점 뭐 2조 뭐 응원을 크게 하면 뭐 300점 드립니다 이런 것도 하잖아요. 네, 마치 네. 레크레이션 그쵸. 수련회처럼. 그럼 이제 그때 처음 본 사람들끼리 막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네. 어깨동무하고 막 이렇게 막 소리쳐요. 근데 그게 그냥 저절로 몸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네. 저를 뽑아주신 분이 이제 불과 한 몇 개월 있다가 아이고. 제가 신입사원 돼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네, 정우가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난 안 뽑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게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